여러분 제 손에 책이 한 권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 내용 안에는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직접 연설할 때 주한미군 철수하는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군 철수에 되겠다. 미군 철수에 되겠다. 미군 철수에 되겠다. 제가 그러면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자, 두 번째는 연방제 통일입니다. 연방제 통일. 이 책의 내용은 연방제 통일입니다. 이재명은 자서전을 여러 권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딱 한 권입니다. 한 권. 이 속에 이재명의 모든 혼, 생각, 감정, 의지, 왜 사는가, 이재명의 삶의 목표 전체가 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연방제로 통일하자.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당무회의 할 때 이재명은 이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다 해체하고 모든 기업의 주식을 국민주로 30대 재벌의 주식을 다 국가가 압수하여, 그러니까 해방 후에 토지 개혁한 것처럼, 농지 개혁한 것처럼, 북한처럼 전체를 다 국가 소유로 압수를 해서 이 주식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완성을 했어야 하는데 문재인이가 이것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북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 문재인은 똑같은 놈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재인이가 한 연설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연설 들어보시면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자, 이 내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은 통역단 사건 한번 보여주시면, 이 통역단 사건의 그 도표를 보여주시면 대한민국 안에, 이게 68년도 69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대한민국 안에 북한 정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제일 대장이 김종태입니다. 김종태, 가칭 통일혁명당입니다. 이 사람은 사형당했습니다. 김진락, 요것도 사형당했습니다. 이문규, 요게 3인방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를 보시면요, 민족해방전선, 거기 보면 김진락, 밑에 신영복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5년 동안 문재인은 신영복 노래를 불렀습니다. 국정원의 표지석을 신영복으로 바꾸고 청와대에 있는 그 모든 그림들을 전부 신영복체로 다 바꾸고, 문재인이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목적지가 있는 거죠. 저거 보십시오. 문재인이가 저 국정원은 어디 건방지게 국정원에, 원래 국정원의 표지석은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로 지향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통령 말기 때 가서 아주 대못을 박으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게 국가와 국민이 어느 나라 국가와 국민인지 모르지만은 한없는
충성과 헌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주도 4.3 사건에 가서 발언한 이 문재인의 발언을 보면 이걸 누가 간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자, 제주도의 남로당 4.3 사건, 이 무장폭동의 이 꿈이 우리 국민들의 꿈이라고 자꾸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의 능력은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해도 영향을 받는데 대통령이 이게 완전히 거짓말을 사실처럼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하여 요즘 말로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스라이팅이 뭔지 모르지만은. 예? 그런데 아니 제주도 4.3 무장폭동의 꿈이 우리의 꿈이다. 이걸 어린애들이 들어버리면요. 제주 4.3 사건의 꿈이 진짜 우리의 꿈인 줄 알고 이따위로 말을 하거든요. 계속. 그뿐 아닙니다. 이 문재인은 세상의 서독의 간첩 송두율을 세상에 독일에 가가지고 좋아하는 동백나무를 비행기로 싣고 가서 무덤에다 거기 헌화하는 거 하면은 나중에 결국은 그것도 못해서 무덤 자체를 이장을 했어요. 지금 경상남도 그 바닷가 앞에 태평양 바다가 환하게 보이는 거기서 이게 지금 동백나무 헌화한 그 장면인데 그 다음에 지금 그 또 송두율 윤희상 무덤 이장한 거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누가 간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그래서 저는 광화문에서 계속 제가 간첩이다. 이놈은 간첩이다. 그뿐 아니죠. 평양에 가서 연방제 통일을 다 서약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 대통령이 9.19 합의를 다 하고 9.19 합의가 뭡니까? 아예 우리는 전쟁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9.19 합의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간첩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신 분들 뭐 오늘도 보니까 제일 빨리 지금 7,900, 8,000명 들어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니까 이 방송을 끝나고 난 뒤에라도 5,300만 국민에게 내가 왜 처음에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5,300만 국민들에게 다 빨리 전송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마을 동대표 7,030명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원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1시간 안에 이 충격적인 영상이 이 방송이 전 국민 5,300명에게 다 전달되도록 목숨을 걸고 전달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차피 대한민국은 이미 끝났어요. 왜? 이 도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도우리의 이 말에 여기에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도우리가 문재인을 향하여 욕하는 걸 보면 이 욕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도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고도 국민들이 못 깨달으면 자 도우리가 문재인을 욕하는 겁니다. 문재인 욕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국 문재인의 문파 정치가 소위 말해서 진보 세력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런 얘기 지금도 안 해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학생회장하고 뭐 대무몇 번이나 감옥 가가지고 그냥 배차 탔다가 그냥 돌아와가지고 의기양양해서 하던 몇 놈들이 다 말아먹은 게 지금 진보란 말이지. 공부를 했어? 뭘 했어? 지금 너희 진보 세력 너희 새끼들 다 썩었다 썩어
지금 완전 무질서로 갔다. 그 최고의 책임자는 누구냐? 그 문재인이란 말이야. 문재인. 내가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씹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자, 이 도울 선생이 왜 이렇게 화를 낼까요? 문재인 같은 놈은 다시는 태어나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욕을 할까요?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완성을 했어야 되는데 왜 완성을 못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무엇의 완성입니까?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너가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욕을 도울만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이요 문재인 말길 때 욕 바가지를 했어요. 뭐 삶은 소대가리라 그러고 뭐 오지랖을 떤다 그러고 뭐 별욕을 다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 같이 북한한테 충성한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왜 한국의 최고의 좌파의 이론가라고 하는 도리로 이렇게 욕을 바가지로 하고 이 모든 말은 무슨 뜻이냐? 응? 아까 말했죠. 진보. 니들이 뭘 공부를 했어? 뭘 했어? 이게 뭐냐? 이것이 결국은 왜 완성을 못했냐고 하는 좌파 국회의원들 180석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이고 또 이걸 완성하지 못했던 문재인을 향하여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정신이 돌아오셨습니까? 5,300만 국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 제가 강화문 운동해서 3번 깜빵 안 갔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했겠습니까? 연방제로 갔어요. 조금 전에 말한 바로 도울의 말대로 연방제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 연방제로 되면 오늘날 같은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습니까? 좌파든지 우파든지 주사파든지 개딸이든지 그렇게 정말 북한 같은 사회를 되기를 원합니까? 연방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연방제가 되면 일단 1700만 세대 교인들 교회가 있습니까? 북한에. 그걸 왜 모르시냐고요.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일부 목사들 중에도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이런 놈들이 있어요. 국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유지시킨 사람이 다 광화문에 나와서 운동을 다 같이 했지만 내가 안 나섰으면 광화문 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도자가 앞에 안 나오면 지도자 이꼴 희생입니다. 희생. 저는 3번 깜빵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정가운 목사 은혜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을 유지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있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앞에 내가 쭉 정돈된 이 영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애들고 어른이고 다 전파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역사 전쟁 이제 드디어 건국전쟁 이게 드디어 불붙었는데 전 국민들이 다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관람하시고 거기다가 추가로 제가 쓴 자유통일로 가는 길 책 꼭 한 권씩 사서 읽어보시소. 이제 제가 이제 서론에 대한 마지막 발언을 드리자면 이렇게 문제를 우리가 제시하고 한탄하고 이것도 소용없어요. 이것도요 우리가 4년 동안 광화문 운동한 거 그것도 효과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3.1절입니다. 우리는 3.1절 날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유마을 카드 1000만 장, 1400만 장을 가지고 광화문광장에 모여서 일어날 4.19, 5.16 광주 사태 이러한 사태를 선제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우리가 3월 1일 날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전 국민들에게 다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3월 1일 날
광화문 광장에 안 오는 사람들은요,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으로 아예 가시고, 북한으로 가기를 못하면 아주 외국으로 이민을 가시든지 가시라고요. 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놓은 대한민국에서 왜 딴소리 하냐 말이에요. 특별히 지금 180석 야당 국회의원들, 당신들이 정신병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요, 지금.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을 5,300만 국민들에게 다 보내주시길 바라고. 김학성 교수님. 예, 네. 김학성입니다. 네. 이제 뭐 소개와 동시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이대로 가면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딱 한 길밖에 없죠, 목사님. 네. 뭐 대부분 다 예상하시겠지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망하는 길로 간다. 네. 처음에 제가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망한다 그랬더니 아니 무슨 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왜 망하냐고 막 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뭐 북한은 남한을 한 민족으로 보지 않고 적대국으로 볼 것이다. 네. 그래서 핵무기를 개발해서 고도화시켰고 네. 또 남한을 예컨대 공격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그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남쪽에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네. 예전 패망 당시의 월남과 같이 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종북 좌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재명이가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그들의 그 구상 속에는 네. 과거의 전대협보다 더 친북적 성향을 지니고 있는 한 총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국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한 청년이란 말보다 느낌이 개딸들이란 게 더 그 개딸들이 목사님 한 청년의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딸들이 그 당시에는 20대였는데 네. 지금은 다 50대예요, 목사님. 그 개딸들이란 말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지 않을까? 뭐 한 청년이라 그러지 말고 하여튼 뭐이 개딸로 구성되어 있는 한 청년. 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요 네. 전대협 세력들을 다 쳐내고 네. 개딸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한 청년을 중심으로 세대 교체를 이번에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 개 같은 년들 아닙니까? 개딸들은. 어저께 네, 좀 제가 하기가 그래서 일단 그다음에 강하신 목사님. 예. 결국은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한국 교회밖에 없잖아요. 지금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전체가 다 일어나고 30만 목회자, 그다음에 25만 장로들, 장로님들, 세례교인들 1,700만. 이게 동시에 딱 일어나 버리면 한 방에 그냥 제압할 수 있는데 3월 1일까지 그 1,700만 세례교인들 나올까요? 어떨까요? 지금 그래도 이전보다는 네. 많이 국민들이나 우리 목회자들, 성도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네. 더 많은 인원들이 나오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전부 각 기관 또 단체별로 1,400만 아니겠어요? 네. 1,400만 가운데는 1,000만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관계 안보 세력에 대해서 이 위험성을 강조했는데 자길 목사님. 네. 이거 아니더라도 안토니오 그람시 때문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저께 저 제주도 앞바다에서 네. 그 파산되기 직전에 있던 배를 11명 구출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딱 저기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네. 현실에 우리가 지금 하는 운동이 그대로 여기에 메시지로 담겨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명도 안 죽었대. 안 죽었죠. 저거 와. 한번 좀 보고 보면 저거를 살려낼 수 있는 게 그 저 동영상을 좀 띄워줘 보세요. 동영상을 보면 뉴스로 나오는 동영상 맨 처음에 내가 보내드린 그 동영상에 보면 기울어진 배를 바로잡는 게 나와요. 그 기울어진 나라를 바로잡는 게 여기 메시지에 다 들어서 한번 들어봅시다. 아. 네. 어젯밤 제주 바다에서 11명이 탄 화물선이 침수됐지만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깜깜한 밤 높은 파도에 강풍까지 부는 악천후 속에서도 해경이 공중과 해상에서 펼친 입체적인 구조 작전 덕분이었는데요. 긴박했던 구조 상황을 고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짙은 어둠이 저렇게 내려앉은 기울은 바다 배예요. 모판. 아, 한쪽으로 저게 지금 기울어진 현재 대형 우리나라라고. 화물선이 넘실대는 이야, 파도의 요청입니다. 배 위로 물이 다 부산선전 그냥 다. 1900톤급 화물선이 해경에 구조를 요청한 건 이야. 어젯밤 9시 50분쯤입니다. 아니 저 배 위에 물이 파도가 다 올라. 네, 네. 2시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그런데요, 이 화물선은 파도를 이미 막아주는 게 금방이라도 있어요. 뒤집힐 듯한 한번 상황. 잘 들어보세요. 초속 20m 강풍에 헬기 구조가 어려움을 겪자 화물선의 승선에 직접 선원을 구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사이 승선원 11명은 백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대피해 구조를 기다립니다. 아, 하지만 집채만한 파도에 사실상 접근이 여의치 않자 이번엔 경비함정이 나섭니다. 요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좀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우리가 가서 파도를 막아줘야겠다. 화물선 아하. 옆에서 파도를 막는 사이 필사적인 구조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이야. 화물선 선미 쪽에서 이제 한 명씩 순차적으로 구명줄을 잡고 내려오는 방식으로 해서 구명정을 접근시켜 가지고 한 명씩 순차적으로. 마침내 오늘 새벽 1시 반쯤 자, 그래가지고 앞전후 아니. 사투 끝에 승선원 북한하고 좌파들은요 저기서 한 100명 죽기를 기다렸겠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 세월호 같이 또. 저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면 현재의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 좌파에서 저 배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때의 파도를 막아주는 5,000톤급의 경비선, 이게 그 파도를 막아줬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게 아까 계속 말씀한 것처럼 간첩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좌파에서 넘어가기 직전에 있는 거를 우리 전 목사님 중심으로 광화문 세력이 저 파도를 막아줬다고 좀 봐요. 메시지가 저렇게 들리더라고 나는. 아. 그러면서 이제 지금도 저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놔두면 저 배는 침몰해요. 100%요. 예, 100% 침몰해요. 네. 그래서 5,000톤급 되는 게 파도를 막아준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이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3.1절 날 1,000만이 모이자고 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을 이제는 지켜내고 저들을 다 이제는 좌파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그 메시지를 어저께 저희들에게 던져줬다고 난 이렇게 들었어요. 영이 살았어. 네. 아니, 새벽 기도를 깊이 하시는가 봐. 내가 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네, 아주 저- 뛰어나신 사고입니다. 전전환 목사님. 예. 아니 1,700만 세례교인들은 뭐 하는 인간이에요? 그 중에 합동이 제일 많잖아. 예. 예. 근데 합동이 제일 뜨뜻미지근해요. 나 참. 이제 뭐 저기 좌파들은 뭐 KNCC나 이런 데는 이미 다 그쪽으로 빠져버렸고 그렇지. 그쪽으로. 그래도 합동층은 보수 아닙니까? 신학적으로도 보수고. 네. 그렇게 보수인데 여기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되겠다. 근데 저는 어젯밤에요. 건국전쟁을 보고 지난번에 그걸 쭉 한번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이가 우리나라 국부는 김구다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이따 이제 PPT를 띄울 건데 나는 친북이다 이렇게 딱 선언했어요. 네. 근데 저 이인영이가 그 이문열 씨의 그 글에 읽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읽어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부는 이승만이 아니고 이 김구가 우리나라의 국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네. 국부는 네. 김일성이지. 김일성이다. 김일성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저렇게 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참 그 건국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개혁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화상 띄어라 위로. 네. 그 이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제 그 간첩단 충북 간첩단 그거 12년형 받았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 그렇지. 근데 그게 뭔 죄에 의해서 받았냐면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돈 수수해 가지고. 근데 보니까 간첩죄는 아니더라고요. 간첩죄는 아니고. 헌법상 간첩죄가 우리는 어려워요. 예. 그래서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립니다. 예. 네. 보안법인데도 13년이요? 예, 국가보안법으로 12년.
최고형을 때렸습니다, 우선. 야, 최고형을 때렸는데 그게 뭐 구형이에요, 선거예요? 아니, 선거입니다. 선거했습니다. 1심 했어요. 1심 선거. 구속했어. 구속을 3년 2개월 만에 선고 낸 거라고. 예. 보완법. 근데 이 판사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 같았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못하지. 못 하잖아요. 이게 재판이 지금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벌금 몇 푼 내고 말할게. 예. 그래서 우리 이제 김학성 교수님 이야기가 나 이거 깜짝 놀랐어요. 스위스나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여자들이 투표하는 것을 그럼요. 1년 먼저 했더라고요. 1년이 뭐야? 아니, 근데 스위스가 1971년이고 예. 우린 48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아니죠. 네. 엄청나게 일찍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나 거기보다 우리가 먼저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했어요. 그래요. 다 이승만 덕분에.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영화 제대로 보셨네. 예. 이제 교육도 저기 무상 교육을 의무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이렇게 공이 많은 이승만 대통령을 결국은 지금 보니까요 이승만과 김일성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다 잘 왔어요. 근데 이제 누구 때문에 지금 이제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이 좌파 3대 대통령에 의해서 정교조 교육에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기울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제일 이 이승만 살리기 이게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최고로 기여하셨죠. 최고 이걸 말을 할 수 있는 지식인들이나 목사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그 간첩당 사건도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살리시는구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지금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번에 살리면 교회가 민족을 향해서 희망을 주게 됩니다. 목사님 그 이승만 대통령의 예. 초등교육 무상 있지 않습니까? 예. 국민학교. 국민학교. 그게 얼마나 의의가 큰가면 그 당시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60불밖에 안 됐습니다. 맞아. 그밖에 안 됐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자녀들을 교육시키지 않고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봐서 대단한 걸 하신 거예요. 여성 참정도 대단하지만 국민학교 초등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도 정말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예. 자, 홍동명 목사님. 예. 대형교회 목사 새끼들이 왜 그래요? 도대체가. 그것도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교황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 이미 이 자리에서 또 전 목사님이 또 제가 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늘의 영광보다 땅의 영광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지금 구축해놓은 그 어떤 부귀영화, 그 권자, 세상의 명예 이걸 갖다 잃기 싫으니까 마음속으로는 국가가 위기다 하는 걸 거의 다 압니다. 제가 어제도 대구에 내려간 김에 우리 노예 정경 노예장 부노회장단 한 20명이 노예를 앞두고 저 오락회 잠깐 갔다 왔습니다. 해압에. 그 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저보고 이제 굉장히 참 잘했다, 잘 선택했다. 아주 뭐 현역을 있을 때 우릴 더 화나다 하면서 오만 좋은 이야기 하면서 어떤 정경 노회장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김해에서 연설하면서 이 언론인과 또 왜곡하는 일부 목사들에 대해서 이 개새끼들아 한 발언을 한번 했거든. 이 개름 새끼들이 이 발언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들어는 뭐예요, 그 친구가. 그런 발언을 해도 그 섬겼던 교회에 아무 영향이 없느냐, 제가 평생 목했던 교회에. 그렇지. 그런 말 하길래 그 무슨 영향이 있겠노, 그게. 당연히 내가 할 말을 했는데 자기들이 시원하다는 게 들어보니까 그 친구들도.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20명의 정경 노회장급 지도급이죠, 우리 노회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다 내가 하는 일에 또 우리 전 목사 하는 이 광화문 애국 운동에 심정적으로 전부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이런 모임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떠나가지고 마음으로는 전부 다 불안을 느끼고 위기를 다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 느낀데 아까 말한 대로 그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일부의 세력들 때문에 과감하게 뛰쳐나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제 관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주로 이제 우리의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순복교 목사님이 이제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한다 하니까 앞으로 그 기회주의 비슷하게 눈치를 보고 오히려 이 운동을 뒤에서 방해하는 그런 목회자들 앞으로 설 자리가 없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4월 10일 이 참 대혁명이 성공하면은 한국교회 이 애국운동에 소극적이거나 방관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설 자리가 없는 그런 때가 나는 오리라 그래 봅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애국하는 그런 목사님 있는 교회로 다 헤쳐모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어저께 제가 자료로 개 같은 정치인, 개 같은 성직자, 그리고 개 같은 지식인 이걸 자료로 띄워가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해요. 아니 그래 성경에도 내가 몇 번 했지만 당시 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 못하는 사람 가르쳐서 짓지 못한 벙어리 개라고 말했거든.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어느 교회든지 예. 몇 명은 좌파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크든지 적든지 좌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좌파 애들 그 눈치 보느라고 목사들이 자기는 안 그러면서 이게 강화문 운동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결국은 걔들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목회 은퇴할 때 퇴직금 못 타요. 걔들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소수 몇 사람이 그렇지. 잠복에 있다가 그렇지. 평소에는 말 안 하다가 그렇지. 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 되면 완전히 그 네임드 현상이 와가지고 별로 힘이 없거든. 예. 결정적으로 은퇴할 때 애우를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이 사람들 확 전면 나서는 거예요. 나오죠. 나가지고 완전 그냥 선동에 이런 거는 쉽게 교인들이 동화되거든 이거는. 그럼 목사님도 저 작년에 은퇴했죠. 예. 은퇴할 때쯤 되니까 그 꼴뚜기 같은 놈들이 대가리 든 놈들이 있었어요. 전혀 없어요. 대우는 없어요. 아니 우리 장로님이 아주 좀 리더십 있는 장로님이 모든 걸 잡아가지고 제가 은퇴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아니 근데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 운동에 나오니까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하. 있었는데 어떻게 제압했어요? 아이 그래서 내가 그 후임 목사님한테 또 장로님들한테 강력하게 내가 이야기했죠. 만일에 이런 걸 그냥 두면 내가 본격적으로 이 교회 개입하겠다 내가. 그랬더니 많은 그 후임 목사님 아주 지혜로워 가지고 문장 글씨를 하나 인터넷에 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버더라고. 그 목사님은 일생 대구에서 목회했잖아요. 예예. 대구에서 목회했는데도 그런 놈들이 서너 명은 있다 이 말이죠. 예? 좌파 애들이. 과거에 제가 10여 년 전에 그 전목사님 같이 운동할 때는 그때 매일 왔다 갔다 해도 그때 전혀 낌새도 없었어요. 다 돌아갔는데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고 이제니까 이것도 서서히 힘들게 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은퇴를 딱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딱 나타났다가 다 떠났어 이제. 근데 떠났고 그 장로님이 고맙게도 그 역할의 장로님이 이번에도 가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이번엔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자기도 열심히 사람들에게 만난 사람마다 무조건 하고 정당 투표는 자유통일당 해라. 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그 좌파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지. 뭐 거기도 잠복이 있겠죠. 우리 교회 어떻게 많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요? 많어. 아이고 알지 못하는 거 숨어 있을 줄 모르지. 진정한 아니. 교인 중에는 없겠지만 아니 내가 간첩들이 있겠죠. 깜빵을 갔잖아. 예. 깜빵 가니까 바로 일어나더라고. 그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바꾸기 운동하자 해서 노예 가면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해 오려고 돌아다닌다고 변호사들이 나한테 보고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개자식들아, 너희들 내가 나가면 그래서 내가 아예 신학교 안 들어간 전에로 우리 아들을 아예 당회장으로 내가 딱 공동회의 와서 결의를 딱 해놔버렸어. 아니 그렇게 타작을 해도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게. 그렇지. 그 뭐 예수님도 그런 유도가 있었으니까. 목사님 근데 그건 좌파 안에도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목사님 목회 잘 하다가 아파요. 갑자기 암이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니 광주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같이 저하고 멕시코로 같이 갔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그래요. 진짜 교회 큰 교회예요. 근데 목회 실패했대요, 자기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진단받고 들으니까 복도에서 장로님들이 모여갖고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 일을 거기서 의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니, 나겸일 목사님 때 그 간암으로 그 생명의 위독이 있을 때 병원에 와가지고 그 옆에서 그러더라잖아요. 빨리 후임자 정해야 되지 않아? 그러더래. 숨도 안 끊어졌는데 그래서 열받아서 살아났대잖아요. 이 좌파 이런 걸 떠나서도 그렇게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 부모 때부터 자식 때까지 이게 종자가 있는 것 같아요. 종자가. 맞습니다. 정 목사님 네. 그런 말씀하실 때 저를 참 뚜렷하게 보면서 말씀하세요. 전 찔리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장로입니다. 아니 홍동영 목사님. 예. 대구 지역의 목사님들은 예. 연말에 되면 예. 목사님들이 사과 박스를 들고 예. 장로님들 집집마다 다 찾아가면서 예. 올해 1년 내가 여기 더 있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러 다닌다 그러는데 그 왜 그렇게 다녀요? 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아니, 대구에서 제일 심하대는데 저는 뭐 그 안 믿어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그 말 한번 했다가 대구 장로님들한테 한번 저기 한 일이 있었다. 언쟁을 한번 벌린 일이 있어요. 그 목사님들 소문에 이건 이제 지역적인 이야기인데 경상도 목사님들은 신방 갈 때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간대요. 소문에.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목사 장로님들은 각자 들고 가고 호남에 있는 장로님들은 목사님 가방을 들고 신방을 간다. 호남이 제일 좋네. 그만큼 호남 사람들이 목회자를 잘 모신다 그 말입니다. 잘 모셔? 예, 옛날. 모시기는 개뿔을 모셔. 내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전 어디에서 했더니 그 경상도에 있는 장로님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여튼 좀 대구 장로님 가방을 목사님이 들고 다닌다고 대구에 네, 무슨 그런 소리야? 말도 되도 안 돼. 아니 이걸 저 웃는데 아니 사실이야 사실. 다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거는 장로님들의 쇠가 세닥하는 걸 비유적으로 과장법을 써가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본교회 목사들이 버장머리를 그렇게 가르친 거야. 아니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솔직히 저 원고를 보고 설교를 해요. 장로들 눈치 봐가면 설교해요. 홍 목사님 주일날 설교할 때 아니 뭐 나는 원고도 안 보고 장로도 안 보고 그냥 내 뭐 그냥 청중들 교인들 보고 하는 거지. 그러면 전전한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장로들의 눈을 보고 설교해요. 성경 보고 설교해요. 나는 내 설교를 제일 잘 듣는 사람만 보고 설교해요. 자, 그거는 원래 설교하기 그게 정답인데 네. 강원신 목사님. 예. 설교할 때 그 장로들 눈을 보면서 설교해요. 성경 보고 설교해요. 성경 보고 회종을 다 보죠. 뭐 장로들을 특별히 의식해서 볼 필요는 없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사실상 그 대한민국 장로들이 부족한 건 많지만 목사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자, 지금 서양에서는 목사님 장로들이 얼마나 건방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질로 갑시다. 지금 현재에 교회마다 다 그런 이야기해요. 현재 그래 장로님들은 목사님 대해서 기본적 거리 있다 이게라. 그 밑에 세대, 아주 세대는 완전히 정교도 세대들이 유입되어 오면서 교회도 수평적 거의 돼 가지고 개판 5번 전 돌아가는 거지 지금. 그렇죠. 장학일 목사님은 설교할 때 장로들 눈 보고 해요. 성경 보고 해요. 저는 아멘하는 사람만 보고 해요. 그 아멘 아멘 이렇게 더블 아멘 해야 돼. 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봉사니까 봉사들은 지가 뻗친 대로 설교를 해요. 보통 목사님들은요 원고 절반, 장로들 눈치 절반 이게 설교하면서 장로님 인상이 어떤가 살살 이렇게 봐가면서 한다고. 이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가문 나갑시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다 가문으로 갑니다. 이런 말은 목사들 입에서 말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지. 결국은 현재 상태에서 이 나라를 건질 사람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는 목사에 의하여 좌우가 되는데 목사들이 성도들 모르게 숨어서 혼자 강화문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 모르게 숨어서 자기는 우파다 이거야. 그 어저께 의정부에 감리교 목사가 와서 내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해야지 쉬쉬 숨어서 다니면 안 되지. 네. 자,
그런데 아까 우리 장로들 목사들이 장로는 집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장로님들이 혹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혹시 불편한 것은 없을까? 늘 장로들이 목사를 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어떤 한 부분적인 것을 전체인 양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도 좀 지양하지 않아. 아니 내가 고명균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경상도 사람 4명만 붙잡고 목회하면 목회 성공한대요. 변함이 없어서. 그 여기 와서 보면 리더자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다 경상도분 아닙니까? 대부분. 또 기분 좋네. 그러니까 그 왜냐하면 내가 전 목사님 옆에서 보면 액센트라든지 말하는 투가 벌써 딱 포인트를 찔러내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경기도는 골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액센트를 찍어서가 아니고 아니, 포인트를 딱 찍어서 한다니까. 아니고 경상도 목사들은 이제 더하게 빼기 안 하고 지 죽을 줄도 모르고 한번 방향을 정하면 계속 질러 대버리거든요. 다 내가 우리 교회 설교하다가 우리 교회 나하고 같이 그래도 충성을 다하고 집을 팔아서 헌금한 지금 깜빵에 있는 황철구 장로가 있고 황철구 장로에 대해서 하도 물고 뜯고 말이야. 왜냐하면 그 자리에 지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물고 뜯어. 지금 현재 김학성 교수님하고 황주현 장군님 내 옆에 있잖아요. 얼마나 또 물고 뜯는지 몰라요. 문자 메시지 보내서 뭐 당신은 뭐 자격도 없는 사람이 왜 목사님 옆에 있어 뭐 이런 걸 어떤 기자놈이 막 또 그런 걸 보내고 막 이래요. 나는 그럴 때 어떻게 설교했냐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놈도 교회 나오지 마. 나는 황철구하고 둘이만 예배 드릴 테니까 지도자가요 이렇게 해야 질서가 서지. 그거 밑에 막 여론 듣고 말이야 뭐 그래 맞아 황철구 그 개철구야 그것도 문제가 있어 이래버리면요 이게 안 서더라고. 이게 기강이 안 서더라고. 그래서 철저히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 전준환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들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봐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은 광화문에도 안 오냐고. 왜 그러냐고. 저기 어제요. 그 제가 이제 저 호남에서 그 이번 우리 갔었잖아요. 전주랑. 그렇지. 그쪽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괜찮니? 나한테 뭐 위협이라든지 그런 거 뭐 괜찮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뭐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더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무슨 뭐 나한테 특별히 그렇게 뭐 위해를 가려고 하는 사람 뒤에서는 모르겠는데 없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남 목사님들 이제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비늘이 벗겨져서 좀 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처음으로 14,000명 나온 것 같아요. 야 기록이 나왔어요. 일단 그래도 가짜라도 박수 한번 쳐줘요. 14,000명. 14,000 이제 기록이 나왔는데 오늘 2만 명 가겠네 보니까. 2만 명이 뭐야? 아니, 10만 명. 여기에서만. 여기서 10만 명. 오늘 내가 10만 명 안 하면 내가 아침에 문자 메시지 넣었어. 김종대 목사한테 오늘은 10만 명 실시간 안 가면 죽을 줄 알아라고 내가 그렇게 넣었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고. 빨리 전달하세요. 내가 왜 앞에 서두에 나 혼자 이렇게 쭉 정돈하면서 길게 말했냐면 전 국민들이 다 들으라고. 그러면 이걸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대형교회 목사들이 말했더니 대답을 자꾸 피해가려고 그래요. 핵심은 그래. 김중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나는 생각이 돼요. 뭐라고? 교황의 영이 들어갔다. 교황의 영이 들어갔다? 그 속에. 근데 이제 이 목사님들 보면은 그 목사님들 속에 대형교회일수록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래봤자 내일 모레 은퇴인데. 그래도 저 교회보다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 교회를 더 큰 교회, 순복음 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망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게 다 소경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가 어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좌나 우나 나는 거기에 길을 걸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요만큼이라도 마음이나 이런 것에 상처가 되고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이걸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오늘날 목회는 목회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듯이 그래요. 경영학으로 한다 그러잖아요. 경영학으로. 그런데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루는 김정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내가 좀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다니기가. 또 노인네들은 말을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어. 계속해. 계속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르신 아니 왜 저를 불러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시냐고 그랬더니 대형교회 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 옥한음, 이동욱 원래 수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그때 CCC 할 때 하이 CCC입니다. 나는 71년도, 72년도 그때 나는 참석했지. 아니 원래 수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놈들은 하나님이 사용 못해. 그래서 왜 못해요? 그러니까 그놈들 속에는 로마의 교황의 영이 들어가서 이미 교회를 제국화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고 있는 그 재미를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저한테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30만 목회자들 잘 들으세요. 이 말을. 김정곤의 목사님 말을 잘 들으라고요. 원래 우리나라에 온 복음의 유전자는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으로 합쳐진 복음이야. 유전자가. 그러니까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조영기, 김정곤 내려왔는데 이 대가 끊겨버렸어. 난 그때 들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는데 이 대가 끊겨버렸어 하는 말이 지금 와서 실감이 나는 거야. 이 대가 끊겼고 그나마 정가훈 목사가 청교도 영성훈련하는 걸 보니까 희미하게 있다는 게 희미하게 확실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희미하게 복음 더하기 애국운동에 대한 희미한 게 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전 목사 붙잡고 이렇게 난리치는 거라고 하면서 저한테 기독당을 명령을 하면서 어르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저의 손을 잡고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아침에 조찬 기도회를 열면서 그 돈을 어르신이 또 돈을 다 냈어요. 내면서 이 젊은 목사 정가훈 목사를 데려왔으니 여러분들은 이 정가훈 목사를 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그 어르신이 그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그 선거 끝난 뒤에 뭐라고 제안했냐면 청교도 영성훈련하고 CCC하고 합치자 그래요. 합치자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보니까 이 청교도 영성훈련이 CCC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거야. 민초들의 반란. 맞아요. 어른들의 쓰는 말을 그래. 민초들의 반란이 일어났다는 거야. 대한민국에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이건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정가훈 목사가 민초들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 네. 와. 위로 올려보세요.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운동의 근거가 돼. 맞아요. 예. 민초들의 반란이야. 예. 이게 전부 다 이게 저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니거든. 예. 전부 다 중하의 교회 목사들이거든. 민초들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이제 일어났고 요거 말고 이런 집회를 몇 번 더 해서 다른 거 금남교회 다른 데 또 집회하는 거. 이거 할 때 그때 같이 하자 할 때 나도 갈 걸. 그때. 그렇지. 예. 맞아. 양수리 수양관이네 이건. 이거는 양수리 수양관이고 금남교회 거 다시 태극기 들고 하는 거 한번 또 보여봐요. 아니, 내가 이런 사진이 2,350개 있다니까. 2,350개요. 이거 밥요. 전부 다 내가 밥 다 사줬어. 3박 4일 동안 밥 다 사줬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나도 하고 싶어도 못해. 금남교회 이거 보세요. 이거 3층까지. 애국 집회 3층까지. 예? 아까 또 다른 사진이잖아요. 이게 꽉 차면 여기가 만석이었는데.
그래서 예. 그렇지 만석인데 예, 만석이요. 밑에 중강당이 5,000석이에요. 예, 예, 예. 5,000석. 그래서 내가 2만 명 집회를 했고 그것도 주차장이 그 바로 옆에 뒤에 그 학교가 있죠. 있어. 네, 학교. 있죠. 학교 주차장을 그 방학 때라서 그걸 쓰게 해가지고 이게 가능을 했다고요. 가능했는데 이래서 이제 일어난 이 청교도 영성훈련이 이것이 이제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시청 앞에 집회로 갔단 말이에요. 시청 앞에 집회. 이 시청 앞에 집회로 이제 일로 갔거든 이게. 예. 이게 진짜 이게 이제 교회네. 외부에 바깥으로 나간 게 처음 집회 이게. 이게 광화문 교회네. 그렇죠. 실내에서 하다가 바깥으로 튀어나갔어요. 이거 NLL 때문에 노무현이가 NLL을 북한에 넘긴다. 네. 그 때문에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가서 이게 전국 규모로 처음으로 이게 제일 이제 큰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흘러왔는데 목사님들이 지금 우리가 왜 목사님들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래도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해도 목사들밖에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다 죽었으니까. 황준선 장군님. 예. 지금 재향군인의 회원이 1200만이죠. 네. 그 1200만 군번 가진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 사람 도대체 그 사람들 지금 참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 그 다예요. 그저께 그 조선일보에서 박원주 기자라고 칼럼을 썼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좌파 운동권 이 사람들의 어떤 이기주의, 네. 그다음에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그다음에 투표만 생각하는 모든 정책 뭐 이런 것 있지만은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 우파가 네. 너무 단결도 하지 못하고 네. 저쪽에 좌파에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근본적인 원인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번 가진 사람들, 네. 재향군인의 뭐 또 성우회 네. 모두 특히 이런 군 출신들이 네. 뭐 군 출신들은 좌파가 될 수 없거든요. 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군 출신들도 이제 또 다른 지역적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분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재향군인에만 군번 가진 사람들 또 그 안에 하고만 1200만이면은 2천만 원. 만으로까지 합치면 2천만에다가 애새끼 한 명씩은 낳았으니까 그러면 3천만이 되겠네. 그래서 정말 저는 참 부끄럽게 생각하고 오늘 또 뭐 귀한 분이 오는데 정말 이번에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정말 이 아주 중요한 시점인 걸 생각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서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애국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현상으로 나타났어요. 강화문 현상 우리가 4년 동안 했지만 기독교인이 70%, 그 다음에 안보 세력이 30%, 딱 두 개로 딱 나타났어요. 현재 나타났는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3.1절 날이 저는 건국 후 75년 동안에 최고의 이제 결정적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든지 우리가 이기면 자유통일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것이고 이렇게 가는데 교수님들 김학성 교수님 예. 전국에 교수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수가 8만 명인가. 그러면 은퇴까지 합치면 10만 명 되겠네요. 은퇴까지 합치면 더 되죠, 목사님? 예. 그러면 또 마누라까지 합치면 20만. 예. 그런데 내가 강화문에서 문재인 간첩이야 이렇게 할 때
교수님들은 도대체 왜 가만히 대가리 숙이고 왜 가만히 있어요? 이제 왜 뭐 그런 지금 거예요? 목사님께서 지금 뭐 목회자, 예. 군인, 예. 이제 교수로 왔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교수들도 책임이 있지만 교수는 그 책임이 덜합니다. 왜요? 첫째가 목사님들이에요. 왜냐하면 예. 성경과 예. 종북주의자가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죠. 두 번째,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대한민국 군인이 어떻게 종북 좌파가 되겠냐의 뜻이에요. 근데 교수들은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인간들은 겉멋이 든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의 좌파 이론 이런 것들을 지지해야만 마치 본인이 엘리트인 양, 저 선각자인 양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런 장사 속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옳지 않죠. 옳지 않은데, 이 지식인들이 근본적으로 또 반성을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니 미국하고 독일에 가서 바가지까지 뒤집어 쓰고 온 사람들이 네. 왜 좌파를 하냐고요. 미국에서 공부한 놈들이 더 하죠, 목사님.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회자 목사님들이 더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버렸잖아요, 목사님. 자꾸 또 목사님 쪽으로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아니 그게 본질이에요, 목사님. 아니 박사는 밖에 나가서 죽는 게 박사고 석사는 돌에 맞아 죽는 게 석사래. 네. 네, 아까 우리 황준성 장로님께서 재향 군인이 좌파가 될 수 있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좌파가 될 수 있다는 건 이거 사실 부끄럽거든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우리는 좌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인형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안수 집사예요. 그의 장인 어른이 목사인데 이항 목사. 네. 그런데 자기는 솔직히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건 김일성 외삼촌 같은 강야국 같은 목사야. 그러니까 나는 친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수계는 저기 그리스도가 없다는 올렸습니다, 거죠. 목사님. 예. 친북이다 그러지 않고 친북 세력이다. 세력.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저수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근데 저 안수 집사래. 거죠. 예. 아유 껍데기지. 참. 그런데 막히네. 이번에 또 저는 감사한 게 문필가 한 분이 그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게 정광훈 목사님이 외친 걸 정말 이 글로다가 쓰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근데 글로 잘 썼는데 그 한번 목차를 잠깐 보면 거기에서 첫 대목이 김대중은 위장한 간첩이다 이게 딱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문재인 그동안 우리 강의한 걸 정리한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그 저거 문재인 간첩 그렇죠? 저거 다 나오잖아요. 충격적인 비율. 저게 글로다가 나오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파트 2에 가보면 이석기와 이재명의 밀월 저렇게 3번에 보면 보안사범 종북 주사파 대부가 이석기인데 이석기와 문활한 게 밀월한 게 이재명이다. 그럼 목사님이 그동안에 주관했던 게 여기 다 나오는데 그 다음에 거기 파트 3에 가서 보면 나 이거 읽어보니까 지금까지 주장한 게 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반대하는 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거든. 반대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무조건 집에다 놔라 이거. 책을 한 권씩 다 던져놔라 그랬거든. 저기 보세요. 네 번째 저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파괴하는 네오막시즘. 요게 이제 성서 한국 뭐 이런 아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좌파에 넘어간 거 내가 이거는 좀 글을 좀 다시 쓰려고 합니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굉장히 좌쪽으로 가 있어요. 이거 제목별로 책이 한 권씩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국운동에 목숨을 건 선지자 정광훈 이분이 듣긴 들었나 봐.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딱 올라가면 우리의 살 길은 주사파 척결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외치는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은 가짜 뉴스로 재미로 본다. 우리 살 길은 200석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제일 무서운 게 칼보다 총보다 무서운 게 펜이거든요. 이 글로다가 보니까 여기 그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정광훈 목사님이 비즈너리로 해안을 가지고 있다. 저분이 외치는 말은 이게 그 글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쓰기 어렵거든요. 그분의 주장을 따라가면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 이런 글을 썼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참 이 책을 내가 우리 교회에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집집마다 놓으라고 500권을 샀어요. 지금.
근데 어제까지 얘기가 들어보니까 13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장한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글로다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그 강 목사님이 이인영이 그 장인이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양 목사가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좌파 목사잖아요. 아니 최재형 목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이 아주 그 대표적인 좌파 목사인데 그 집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성경을 믿지 않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전부가 다 목사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김일성 외삼촌 강양호 목사하고 똑같은 그래요. 지금 뭐 여기 보면 최재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문익환이 옛날에 다 그 종류의 그 목사들이에요. 다요. 그런 6.25 일어났을 때 서울시 안에서 김일성 환영 예배에 나간 사람이 그 340명이야. 그래서 요거 만약에 선거에서 우리가 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파도 칠 때 5천 톤이 막아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 광화문 세력이 막아주고 자유통일당이 잘 지켜준다면 이제는 교회 종교개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오막시즘이 교회를 다 정복했어요.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문제 제기를 해서 결국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애타게 방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인데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교회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재향군인회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1200만 가족까지 합치면 2500만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도대체가 나라가 끝나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수들이.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가는 중에 이제 순서는 뭐냐. 전라도가 왜 그래요? 전라도가 이 얘기 했잖아요. 김대중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아니 송진우부터 김성수부터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봐. 전라도에 똑바로 전라도 사람들이 모른다고 가르쳐줘 봐야 돼. 오늘 총 정리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전라도가 원래 여기 지역이 우파 지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건국을 할 때에도 그 앞에부터 얘기하자면 원래 건국 후 처음 일어났던 것은 대구에서 일어났거든. 그렇죠. 대구 10월 폭동. 요거는 이제 요것도 목사 새끼가 했단 말이야. 여기 경주 제일교회 영천 제일교회 이재봉 목사. 그래서 아까 저 통역당 있잖아요. 요게 다 경주 출신인들이요. 다 그러니까 연결성이 있다니까 이게 요거 위로 띄워봐요. 요게 전부 경주 출신이고 아까 하나 설명 못한 게 있는데 저기 신영복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밑에 보면요 청년복지회라고 있죠. 여기가 누구냐? 한명숙 남편이요. 한명숙 남편 있잖아요. 박성준 깜빵 10년 살았다고. 10년 살았는데 부부간에 간첩하고 총리하고 같이 사는데 둘 다 간첩 아닙니까? 그거 솔직히.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 부지 공사를 할 때 박성준이 가요. 그 앞에 가서 막 빨갱이들 데리고 데모를 해.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그때 총리가 한명숙인데 총리하고 둘이 대화를 뭐라고 했을까? 아니, 더 세게 하지. 당신 더 세게 하지. 뭐 하고 있어? 아니, 둘이 대화를 나는 의심스러워. 응? 총리하고 평택 주한미군 기지 건설할 때 그걸 가로막고 거기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하고 부부인데 부부 저녁에 모여서 뭔 대화를 하겠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무너졌다 이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전부 갖다 앉힌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중이잖아요. 근데 그 김대중 얘기는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원래 이 폭동과 좌파 운동은 경상도에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경상도는 덜이 없어, 덜이. 평야가 없단 말이야. 평야가 없으니까 인심은 어디서 난다 그래? 인심은 광에서. 광에서.
인심은 예. 쌀독에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는 다 평야잖아요. 예. 전라도는 저 이미 벌써 대전 밑으로 내려가면 다 산도 조그만 산이고 저 내가 갈 때마다 그런 생각하는데 그 산 같지도 않아. 전라도는 보면 저거 불도저를 밀어버리면 전부 다 땅이 되겠어. 내가 볼 때. 예. 그 묘지들이 좀 들어있더구만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전라도에 있는 그 모든 평야를 전부 다 땅에다 묻어서 스프링쿨러로 만들어버리면 스프링쿨러로 만들어 국가에서 스프링쿨러로 전부 다 논밭 전체를 스프링쿨러 딱 맞아서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물이 그냥 샥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박정희 같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 저 경상도 아니 그래서 네. 전라도는 다 지주들이 많으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라도 지주들은 다 일본으로 유학을 보낸 거야. 그래서 김성수 아버지도 김성수 아버지가 아니라 김성수 자신이 예. 일본에 가서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유학을. 그러니까 미리 깬 거야 벌써 눈에서. 눈에서 유학을 하니까 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라도는요 다 우파면서 왜 땅이 많으니까 지주의 아들들로 돼. 지주의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좌파가 올 수가 없어. 그 경상도는 땅이 없으니까 빨갱이 운동이 일어났고 요게 이제 전라도로 가서 27 폭동이 일어났단 말이야. 요게 이제 제주도 가서 4.3 폭동, 그다음 여수 반란 사건. 이 모든 시동은 다 경상도에서 걸어가지고 수출을 한 거거든 전라도로. 그 전라도 사람들이 멍청해요. 나쁜 거는 받지 말아야지. 그걸 다 받아들여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이가 나라를 건국하고 들어올 때는 사실은 13%밖에 안 됐단 말이야.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이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확 도와가지고 건국이 이루어진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 어떤 책에 보면요, 190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이 공산 국가가 된 것이 기적이라 그래요. 중국은 절대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가 없다. 왜? 공자와 맹자와 이순자, 노자 이런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막을 힘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런데 공산주의 됐단 말이에요. 한국이 민주주의가 된 것은 이게 또 기적이라는 거야. 이 기적. 한국이 이승만에 의하여 여기에 1등 공신한 사람이 전라도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부터 설명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전 목사의 말씀에 의하면 김대중이 앞서서 그 박헌영이의 그 놀이터가 그렇지. 그 일을 했던 데가 전라도 아닙니까? 광주로 가가지고. 맞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전라도에 아까 지주 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서 소장농들이 있었는데 그 소장농들을 이제 그 박헌영이가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그런 일을 그래도 박정희 때까지는 박정희도 지지를 해주고 경상도하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 시절만 해도 호남 지역에는요 그 경상도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목회했습니다. 큰 교회를. 맞아. 예를 들어 여수 제일교회 같은데 맞아. 배순조 목사님이라고 경상도 분들이 와서 목회했거든요. 맞아. 그렇게 다 와서 목회했어요. 맞아. 그런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그 나오면서 72년도 그때에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할 때 김대중 대통령 때에 호남 사람들의 오직 소원이 하나가 호남에서 대통령 하나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소원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그 지역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김대중이한테 붙으면서 김대중이의 정체를 호남 사람들이 몰랐어요. 최근에 이제 막 밝혀지잖아요. 할아버지 때문에 밝혀진 네. 거예요. 이거 이제 김대중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김대중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김대중 씨가 맞아. 머리를 쓰고 그렇게 가지고서
호남을 저렇게 붉게 물들여 버렸다. 할아버지 영상을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이거는 5,300만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저게요. 저 때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거든요. 어렸을 때에 저 사람들한테 협력했던 저 사람처럼 그 우리 동네에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6.25 끝나고 난 다음에 다 불질러 버렸거든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김대중이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호남은요. 그래도 우파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니까요. 맞아요. 아니 지금 이제 14,513명인데 10만 명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지금도 또 멍하게 또 핸드폰 놓고 있지 마시고 빨리 전쟁이 되니까요. 전쟁. 6.25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은 손가락 가지고 계속 보내요.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입력된 명단들 있죠. 뭐 거기 친척들 있잖아요. 뭐 언니, 오빠, 삼촌, 뭐 고모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기 핸드폰에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보내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돌아온 사람이 누구야? 유동규 아닙니까? 유동규가 미국에 있는 넷째 누나가 계속 보내. 하루에 한 번씩 정가은 목사 설교 들어라. 정가은 목사 방송 들어라. 정가은 목사를 가서 만나봐라. 계속 4년을 했단 말이에요. 4년 했는데 이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속아가지고 12년 동안 거기서 충성을 다하다가 깜빵 가서 보니까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오며 어릴 때 신앙이 생각나고 그래서 유동규 의병이 나를 찾아와서 지금 유동규 의병 때문에 지금 세상이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제2의 이게 건국전쟁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났어요. 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번 보냈는데 너 다시 보내기면 죽어. 그래도 또 보내라고. 또 보내라. 죽여봐. 그러면서 또 보내라고. 이런 예가요. 한두 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당회장실에 들어와서 돈을 1,000만 원씩 어떨 때는 뭐 1억도 돈을 가져오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이걸 알게 됐나요? 하면 거의 절반은 광화문에서 알아냈다. 그 다음에 절반은 뭐냐 하면 다 똑같아. 내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계속 영상을 보내는다는 거야. 계속. 그래서 너 이런 영상 한 번만 보내면 영원히 나하고는 이제 절교야. 그렇게 하는데도 또 보낸다. 또 하도 보내가지고 그런 찰나에 하도 영상을 보내니까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시카고 대사인데 시카고 대사 계속 보내니까 이종희 대사.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계속 보내냐 해서 이 반스 목사가 설교는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딱 들어온 것이 딱 걸렸어요. 7대 명절에 걸렸어. 딱 듣고 나서 JTBC
그 사람은 JTBC밖에는 방송을 안 본대요. JTBC만 본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복음이 JTBC보다 능력이 더 있어요. 딱 듣고 그때부터 그냥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제 그저께 전화 왔는데 시카고 대사님이 거기에 지금 조직이 한 70몇 명이 됐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도 하고 헌금하는데 헌금 또 5만 원 붙였다고 일로. 5만 달러겠지. 5만 달러. 5만 원이 아니라 5만 불. 5만 불을 붙였다고. 참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 그래서 계속 보내라는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도 지금 계속 보내시라고. 계속 보내서 오늘은 10만 명 올라가도록 이 지금 기록이거든요. 네. 14,490. 조금 더 해서 일단 15,000원 넘어갑시다. 15,000원. 네. 저 목사님 저기 그 이번에 보니까 그 이국종 씨라고 아시잖아요. 그 의사. 알지. 예. 그분이 그 아주대 의사. 예.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응급 그 헬기 띄운 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그 저격을 했더라고요. 그 잠깐 좀 띄워보면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이국정 씨가 아마 좀 우리 저 한동훈 씨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연병도 치욕을 잊지 마라. 그 넘겨서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요 그 북방 한계선을 지키고 선제 공격을 할 때 제2연평해전에 우리 군인이 6명이 그때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18명이 다쳤어요. 그런데 그때 의사진도 하나 파견을 하나 했고 헬리콥터 하나 안 떴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못 잊겠다. 근데 왜 우리 아군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 김대중이가 북방 한계선을 지켜 선제 공격을 절대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어. 예, 그리고 교전 규칙에 따라 격퇴하라. 그러니까 교전 규칙이 뭐냐면 총을 쏘는 게 아니라 백길이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 말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넘겨서 보면 여기 6명 세상 뜬 거 저렇게 다 나와 있는데 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희생당한 바로 다음 날 그 한일 월드컵. 네, 월드컵 일본에 가서 월드컵 구경하고 앉았다니까. 예, 결승전 우리는 연평 해전 붙었는데. 네. 그래서 넘겨서 한 번 더 보시면 국가 원수가. 예. 김대중이 북에 유리하도록 교전 수칙을 개정하고 먼저 쏘지 마라. 항상 우리가 이제 당해야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면서 이제 월드컵 결승적 구경차 일본으로 간 거 이 지시를 하고요. 그 넘겨서 보시면 이때의 그 전사자들 연결식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갔어요. 일본에 갔다가도 월드컵 보다가도 연평해전 터지면 돌아와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국가 원수가 총 지휘자가 말이야. 근데 여기 뭐 김대중, 이한동이도 사실 우파였다고 그러는데 아닌가 봐. 아이 대한민국 우파들은요 다 물파야 물파. 김동신, 이남신 이런 분들 다 불참했죠. 이남신이 아니고 조영길. 합참 그때 합참 의장이? 예. 근데 저기 기사 아니 이남신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사진이. 사진이 바뀌었어요? 이남신이 조영길 대사예요. 저기 보면은 첫째 북한 여기 보세요. 딱 지령 내는 게 북방 한계선을 지켜라. 먼저 발포하지 마라. 상대가 발사하면 교전 규칙을 준수해 격퇴하라. 그냥 맞싸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쟁으로 확대되도록 하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수구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때 놀라운 건 김정은이가 사망했을 때 전사자들 연결식에는 하나도 안 갔는데 넘겨서 보세요. 넘겨서 보시면 이때 서로 가겠다고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집안이 아니 김정일이 김정일이겠죠. 예, 김정일. 네. 그 김정일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13명이 갔어요. 집안이. 그리고 현 회장이 5명 가고 모두 18명이 참여. 간첩이야. 그러니까요. 간첩. 우리 우군들이 그 나라를 지키다가 전사했을 때는 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천안함 유가족 좀 한 점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한번 동영상 한번 띄워봐요. 이
넘겨가지고 한번 보세요. 넘겨서. 그래서 김대중 죽었을 때도 북한에서 저 올려보세요. 하완 들고 왔어. 자, 유가족 북한 소행인데 저 할머니가 와서 한 번만 북한 소행이라는 말 좀 해달라고. 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때에 저 부부가 째려보는 거 한번 보세요. 통명스럽게 예. 정부의 입장을 말했잖아요. 딱 이거 소리하고 앉아. 수행인가 누구 수행인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 여자 눈 좀 보세요. 진실로 협은 일이 없어요. 얘 눈 보세요. 한점 풀어주세요. 정부 공식 입장에 공식 입장 지금 딴 사람들이 찾아가 말했대요. 이게 어느 짓인지 모르겠다고 대한민국에서 어느 짓인지 이게 저긴지 모르겠다고 그랬대. 저 가슴이 불렀어요. 이 늙은이 좀 한 점 풀어주세요. 며칠 한 점. 예. 대통령께서 이것 좀 꼭 밝혀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부 공식 입장은 변함이 없다. 예. 그래서 그 안 했죠. 넘겨서 이게 보면 거기 째려보는 거 한번 이렇게 해놓은 거 하나 넘겨보세요. 저것 좀 보세요. 레이저를 발사, 레이저. 예. 양 쌍으로 발사하네. 그러니까 북한 소행이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 그랬는데도 안 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기 누구는 참여했냐면 요 연결식 할 때 전두환 씨는 참여했더라고. 넘겨서 보세요. 여기 보면 딱 전두환이. 그래서 제 연평해전 한주호준이 천안함 모든 연결식에 참석한 전두환.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영이 이분이 정말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대단했다 이런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그 연평도 포경기 천안함 피격 당시를 떠올리면서 보면 이국정 씨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군인들이 지금 저렇게 한나절 동안 연평도에서 얻어 터지고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보세요. 단 한 대의 의무 헬기도 뜨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의료진도 증파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 망신이다.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잊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국정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한 얘기가 바로 요거에 넘겨서 보시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를 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은 누가 요청한 거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진짜 이 전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우리는 그냥 한 목사 얘기로 듣지 말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가. 저런 좌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완전 저 빨갱이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시면서 이렇게 애타게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시청자들 좀 더 많이 들어오셔서 이걸 알고서 저들하고 대처하자 이거죠. 더 많이가 아니라 5,300만이 다 들어야 되고. 예. 황교선 장군님, 그때 그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장군 하나가 네. 예? 그 보고하는 데 있어서 그 징계당한 사람 있죠. 그 우파 쪽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그 결국 옷 벗은 사람 하나 있잖아요. 장군님이. 연평도 포격자 말입니까? 네, 포격했을 때 그때. 그러면 그때는 제가 네. 그 합참에 안 있어가지고 네. 제가 저 삼군 부사령관 하고 있었는데 방송실 한번 찾아봐. 그 장군님 한 분이 그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대로 해서는 안 되겠는 거야. 네. 그래서 맞받아 쳤단 말이야. 맞받아 쳐가지고. 그래서 옷 벗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방문해서 원점 타격 사고 나면 먼저 보복하고 사후 보고하라. 그게 이제 김관진 장관으로 오면서 네. 위로 보고하지 마라. 즉각 조치 후에 보고하라. 조치 이렇게 후에 했습니다. 보고하라.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도 우리나라에 연합사령관 이렇게 보낼 때 보면은 우리 북한하고 관계가 긴장이 높아지고 하면은 그 연합사령관이 워리어가 옵니다. 그러니까 전사. 예, 전투 경험이 많은. 그다음에 전작권 뭐 환수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할 때는 참모형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가장 도발을 저렇게 저 연평해전 포함하고 많이 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장관이 김태형 장관 할 때입니다. 예? 근데 그 뒤로 김관진 장관이 들어오고 나서 한 번도 저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특히 군사 안보에 관한 그 인사를 임명하고 할 때는 정말 그런 것 미국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송영모 같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갖다 놓으니까 송영모 깜빵 집어넣어야 돼. 빨리 집어넣고 김관진 그다음에 또 김장수 그다음에 또 여기 헌법재판 대법원 판장한 양승대 이 사람들은 거꾸로 다 깜빵에 집어넣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충실한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정부를 다시 찾았으면 바로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일단 문재인부터 깜빵 집어넣고 이재명 깜빵 집어넣고 그리고 그 송영무 깜빵 집어넣고 반국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깜빵에다 다 집어넣어야 될 텐데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이제 의석이 부족하니까 저쪽이 180석이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야. 이대로 그냥 흘러가다가 결국은 북한의 의대도로 말려들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쳐야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3.1절 날 우리는 1,000만 명을 대충 조직하면 안 되고 자유마을 카드로 조직해서 1,400만 전 국민들이 다 광문광장을 뛰어나와서 제2의 해방, 제2의 독립을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거죠. 새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수리를 해서는 쓸 수가 없는 대한민국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몰수히 다 일어나서 다시 순서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공산주의하고 같이 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군대가 일어나야 돼요. 군대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돼요.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순서별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는 호남이 변화가 되는데 호남 아까 마무리 못했어요. 자, 호남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호남의 우리 그 목사님들이 변화를 일으키면 초119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호남의 목사님들이 이번에 좀 영적으로 좀 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공을 세우면 아마 교인들도 따라오고 나라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번에 3.1절에 다 같이 힘을 합치고 또 4월 10일 날 선거에 힘을 합쳐서 한번 호남의 혁명을 일으켜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위기감을 느끼냐 하면은 국민의힘 정당이요. 저게 모조리예요. 모조리 도대체가. 한동훈 장관 똑똑한 척 하지만요. 한동훈 장관요. 아직 정치 경험 많이 쌓아야 돼요. 저분은 당대표가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대통령의 의지를 딱 알아들어야지. 대통령이 장춘체육관에서 딱 연설하면 아 대통령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그 밑에 장관들이 다 따라서 그 다음에 또 당대표들이 따라서 딱 같이 이제 몰고 가야 되는데 대통령 혼자만 외롭게 해. 다시 들어봐 주세요. 이거 대통령 혼자만 나팔 보는 거야.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딱 한 사람만 알아요.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국가가 뭔지 대한민국이 뭔지 헌법이 뭔지 이 한 번만 딱 알고 나머지는요 모르는 거야. 지금 국민들이 정치관들도 모르는 거야. 전 목사님이 알았잖아요. 저기서 연설하실 때
왜곡된 역사 의식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건국 전쟁이 지금 굉장히 붐을 일으켰는데 50만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랬는데 이게 다큐로서는 신기록이에요, 신기록. 그런데 그때의 신기록 해봤자 50만밖에 안 되는 그 1000만이 가는 지금 이제 과정이고요. 지금 보면 그 역사를 이승만이를 부활시킨 데가 어디예요? 광화문 정광훈 목사님이에요. 그 광화문 세력들이 다시 부활했고 역사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찾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뭐 침몰되려고 그래도 우리 광화문과 이 자유통일당이 있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세워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이승만 부활은 광화문 세력은 아니고요. 예. 전 목사님 전 혼자 목사님, 그렇죠. 혼자 작품입니다. 그건 네. 분명합니다. 네. 저기 내 국민 재판하는 것 중에서 다 말고 오늘부터 강화문 광장을 이승만 광장으로 예? 지금 하겠다 하는 거 그것만 딱 잘라서 한번 거기서부터 한번 들어봐줘요. 근데 이게 역사가 지금 새로 세워졌고 국민들이 깨어나고 영화가 끝났는데도요 먹먹하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까지 뭘 배웠나, 내가 뭘 알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충격을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외국에 가보면은 모든 도로명이나 공항이나 그 역사의 인물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저 광화문도 어떤 광화문 지명보다는 지난번에 선언하신 것처럼 이승만 광장, 이승만 도로 이렇게 우리도 했습니다. 근데 이 좌파 사람들은요. 옛날에 이제 뭐 문재인이 영화 변호인, 예? 내가 조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길이의 김대중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1년에 2개씩 만들어. 영화를 만들어갖고 사람들을 현혹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영화를 안 만들잖아요. 옛날에 유인촌 씨가 그 누가 이명박으로 나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국제시장이 처음 영화인데 네. 우파 영화에 나는 국제시장 영화 나왔을 때 구역 예배를 아예 극장에 가서 했어요. 구역 예배를 극장에 가서 구역 예배를 했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340만 갔었거든. 우파 영화 최초로. 이거 한번 들어봐줘. 들어봐요. 340만이 뭐예요? 1,몇백만이 갔죠. 1300. 어느 나라에 네. 대통령의 이름을 딴 기념관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다 공항 이름도 케네디 공항, 다 루스벨트 공항 다 있는데 이승만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동안에 실수한 게 있어요. 먹고 살라고 바빠서 이승만을 죽여놓은 것입니다. 이승만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겠습니다. 저기서 부활했군요. 그러므로 오늘 대한민국 전 국민들이 법적인 요건을 갖춰서 한 사람이 돈 10,000원씩을 내면 5천억입니다. 이승만 기념관 설립을 여러분 동의하셔 주십시오. 동의하십니까? 아니라면 아니라 해주십시오.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선언 이후로 광화문 광장에 내가 연설할 때마다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다. 이 말을 내가 계속 해왔는데 이제 영화까지 나왔는데 이제 영화가 이게 사실은 10개도 더 나와야 돼. 10개도. 이승만 영화가 앞으로도 뭐 기적이 뭔가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도 잘 됐대요. 지금 상영하는 앞으로 영화를 만드실 감독님들은 꼭 나한테 와서 먼저 물어보고 만들어요. 아니 각본 써놓은 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우리가 7개 써놨는데 일단은 이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는 정돈을 해서 한성 과목 있죠. 배제학교에서 입학을 해서 그 다음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공화정 공부를 배워서 그 다음에 그 책을 쓴 거. 그 다음에 만국 공동회의 그게 이제 고액이 아니고 시장터 종로 종각에서부터 있는 6개의 큰 장터 만민공동회의 만민공동회의를 해서 그 다음에 그 시가행진 하다가 그 다음에 깜빵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승만이가 한성고검에서 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헐벗 선교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승만을 살려내려고 고종을 설득해서 결국은 1904년도에 미국으로 가는 그 과정까지가 영화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 안에 그 역사의 비밀이 엄청나거든요. 그 다음에 워싱턴 생활에 아이비리그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서 연설한 거, 그 특별히 감리교 전국의 연합 지도자대회에서 연설한 거, 이런 것들이 워싱턴 생활에 영화가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영화가 또 하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만국 평화회의 그 제네바 있잖아요. 그 내용이 또 보통 내용이 아니라고. 거기서 영화가 또 하나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국 영화가 나와야 되고, 6.25 대한 나와야 되고, 영화가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이제 줄줄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 영화 만드실 감독님들은 꼭 사전에 저를 좀 만나십시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이승만의 지식은 자료와 책에 없는 게 절반이에요, 절반. 나는 구전으로 들은 내용이 절반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정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분명한 뿌리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시장경제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기독교의 정신으로 나라를 깨워나가는 그런 뿌리가 있는 당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명한 비전어리로서 앞날에 우리가 그 예수한국 복음통일까지 가는 그런 것까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는 데는 우리 광화문 세력과 함께하는 자유통일당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림없어요. 틀림없고,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다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이 손가락 선교 빨리빨리 넣어서 이제 딱 20분 남았는데 20분 안에 10만 명이 돌파될 수 있도록 빨리 넣으시라니까요. 빨리 넣어요. 빨리 넣으시라고. 빨리 넣으시고, 월요일 날은 이제 내일 주일 쉬내고 월요일 날 오후 1시까지는 7,030명 여기에 막혀 있어요. 7,030명의 자유마을 대표들이 다른 데 장소를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해서 우리 교회로 총 동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7,030명이 다 동원해서 한번 우리가 너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해봐야 돼. 아니 여기서 왜 막혀서 안 나가냐 말이야. 여기서 이래가지고 우리가 3.1절을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자 김학성 교수님부터 마지막 발언 한번 하시고. 강은식 목사님 바쁘시다니까 먼저 말씀을. 아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들 하시는데, 장경동 목사는 미국 집회를 좀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탑승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 한국에 도착합니다. 궁금해하지 마시고 우리 장경동 목사님, 전광 목사님 잘 섬기면서 자유통일당 총 대표로서 열심히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월 1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1,400만이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을 다 동원하고, 또 가족의 가장들은 가족을 동원하고, 또 지역의 대표들은 지역을 동원해서 우리 서울 이승만 광장으로 위시로 해서 우리 서울시청, 숭례문, 또 우리 서울역, 용산까지 가득가득 채우는 선제적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시고, 4월 10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200석 이상을 반드시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애국지사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지난번에 소개가 있었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 유명한 그 마르틴 니멜로 목사님의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데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가두었을 때 침묵했다. 나는 그 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로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유명한 이제 문장이죠.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봤습니다. 문재인이 전광훈을 감옥에 가둘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랑제일교회를 나는 전광훈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랑제일교회를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우리가 이제 마르틴 니멜로 목사의 그 말씀에 따라서 제가 해봤는데 실제로 지금의 좌파 세력들이 많이 득세하고 있거든요. 이승만 우리 대통령의 왜곡 문제도 이제 깨달았던 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악마화한 것이 좌파만의 잘못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을 망쳤지만 그 이후에 등장한 두 명의 보수 대통령은 뭘 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민주당이 혼자 했습니까? 문재인이 교회를 짓밟고 교회를 공격했을 때 그게 문재인 혼자 한 것입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외면하고 소극적으로 동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물론 지금은 나만 옳고 남 탓해서 만족하는 때는 아닙니다.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들은 물론이거니와 애국 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인식하면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세력은 모두가 하나로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3.1절 대회전에 1000만이 나와서 우리의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와 결심을 우리가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4월 10일 전쟁에서 넉넉하게 마음 놓고 압승하리라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자기는 목사님. 네. 지금은 참과 거짓과의 싸움입니다. 너무 이 나라를 거짓되게 그리고 역사도 왜곡하고 지금도 우리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굳게 세워지기 위해서 기운운동장을 바로 세우고 또 대통령을 지켜주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광화문 세력 그리고 자유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유통일당이 힘을 써서 함께 해줄 텐데 이번에 유동규 씨나 또 정유라 씨나 이런 분들이 거짓된 사람과 싸우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실로 참으로 거짓을 이기는 우리 광화문 운동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일어나도록 3.1절 날 1000만 이상을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전준환 목사. 아까 전광훈 목사님이 대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러는데 이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끝나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 목회 실패했다. 이 고백이잖아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예. 이름을 밝히면 우리가 밝힐 수 있지만은 김충기 그다음에 이만신 옥한음 또 신영균 네. 말할 것도 없어요. 이런 분들이 다 목회 실패했다고 했어요. 장광영까지 장광영 목사님은 나한테 직접 나는 목회 실패했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작은아버지 난 그렇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고 핍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사도 바울이냐? 그렇게 한 게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근데 제가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같이 여행을 하다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 목사 나 목회 실패했어. 그래서 아니 목사님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지내놓고 보니까 목회를 실패했다 내가. 맞지. 왜? 교인들이 아니더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서 깨어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 데리고 있는 교인들이 다 내 교인이 아니고 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일생 동안 이렇게 보람 있게 눈을 감은 사람이 누구냐? 나라와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이분들은 눈을 감을 때 보람 있게 죽어요. 맞습니다. 김정권, 조영기, 한경직이야. 네. 예. 이런 분들은 다 그러거든요. 아마 정광훈 목사님도 나 정말 목회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예 안 돼. 안 돼. 이래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통일까지 시켜놓으면 뭐 이제 앞으로 될 거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까. 지금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조금 좀 다시 돌려가지고 일단은 이 좌파의 세상에서 나라를 구하는 일부터 우리가 좀 힘을 모읍시다. 다음 주간에는 우리가 또 저 부산에서 집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목요일 날 그때 부산 지역에 있는 전지현이나 장효총 목사님들 다 같이 거기 백스코로 모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또 홍동명 목사님. 예, 오늘 대구에서 KTX 올라오면서 그 시간도 있고 하니까 이어폰을 껴놓고 유튜브를 들었습니다. 유튜브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 가장 외교적인 대승리를 거둔 쿠바 외교. 네. 이 쿠바 외교를 주제로 하고 이제 그 농객 하나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역사적 배경과 이 앞으로 미칠 북한에 대한 영향력 뭐 오만 가지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부정할 수가 없는 긍정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렇지. 외교의 대승리잖아요, 이게. 그렇죠. 외교의 대승리고 북한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좌파 농객 같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다 말하면서 이것은 김대중 때부터 시작된 이야기다. 김대중을 똑같아 했더라고요, 이게. 예이. 그래가지고, 아하. 거짓말. 좌파도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대승리를, 외교적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최근에 아까 말한 제주도 앞바다에 표류하는 그 배를 갖다가 한 사람도 희생 없이 거절했던 이 좋은 이야기. 최근에 뭔가 모르게 이 우리 자유우파의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 하면서 또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의료 파업이잖아요. 그렇죠. 의료 파업 이거는 의사들의 직업 이기주의에 비롯되었다. 그렇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 다수 이거는 좌파 우파가 다 찬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비록 이 의료인들이 대체로 보수적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은 좌우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것을 밀어붙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결과로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쭉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뭐였느냐? 아니 도대체 잘못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좌파 입장에서는 대북 문제 그런 것이 강경책 나가니까 그들 삐딱하게 나올지 모르는데 영문도 모르는 이 중도나 이 보수 진영 일부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 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반대하는 이런 국민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언론에 왜곡된 조작된 여론에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눈이 감겨졌다. 잘못한 걸 찾을 수 없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가의 생존이 바로 외교안보에서 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승리하면 대한민국 다 승리한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언론에 대해서 강한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자유통일당이 지금부터 좀 뭔가 이제는 총선 전국도 되고 하니까 자유통일당이라는 그 존재감을 언론에 자꾸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조금 전에 우리 쿠바 말씀하셨잖아요. 예. 어저께가 김정일 생일 80주년을 했어요. 예. 북한에서 성대하게 했는데 맞습니다. 예. 그 이제 앉아 있는 내빈들을 다 테이블에 있는 사람 소개하는데 예. 쿠바 그 대사는 소개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건너 뛰는 게 나왔어요. 개뿔 됐구나. 예. 근데 쿠바에서요 어제 신문 보니까 삼성에 우리도 가서 일할 수 있지 않냐. 그래갖고 나라가 난리래요. 자, 황 장군님. 뭐 더 드릴 말씀 없고 이제 분초를 다투면서 각자 자기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고 얼마나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를 다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뭐 다른 내가 하지 않는 다른 일, 다른 사람을 자꾸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내가 몇 사람들을 더
서명을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했는지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위관 때 일본의 자살이라는 그 일본의 그 월간지 맞아요. 춘추문예인가 뭐 그게 난 걸 들었습니다. 여기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일본이 큰일 나겠다 앞으로. 그래서 일본이 자살을 한다면 국가가 자살한다는 겁니다. 원인이 뭘까 해서 그때 제시한 해답이 뭐냐면은 첫째가 이기주의입니다. 예. 국민들 전체 국민들이 이기주의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의사들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아무리 돈을 못 버는 의사라도 우리 1% 안에 다 들어갑니다. 연봉 3억이에요. 예. 연봉 그런데 3억 평균이. 의대 정원을 좀 이것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벌써 제가 기억하기로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이기주의죠. 그리고 이 이기주의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기주의에 영합해서 지배 엘리트들이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영합주의라는 겁니다. 그 끌려가는 겁니다. 정작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표만 의식하고 끌려갑니다. 이러다가는 일본이 망하겠다. 벌써 70년대에 제가 위관 때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뭐 우리 일본을 얄밉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강점이 많은 국민들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좀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도 이번에 정말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야말로 자기들만 한 번 더 국회의원 해먹겠다. 정권 잡겠다. 특히 정권 잡아서 낮은 연방제로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겠다. 이런 것 없이 그야말로 국가만 생각하고 애국만 생각하는 우리가 나서서 정말 이 나라의 국가 자살 이것을 멈춰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자, 꼭 그 의사들 2,000명 증원하는 방법 이거밖에 없었느냐.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발동해서 저는 95% 이상이 의사 선생님들이 저 편이에요. 저는 동네 병원 가면 병원비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왜 안 받냐고 물어보면 그래. 내가 가야 될 감방을 목사님이 대신 갔다 왔는데 내가 왜 돈을 받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이 법안을 위반하는 사람들, 설계하는 사람들, 특별히 보건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그 직원들, 공무원들,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관계된 여러 350명 직원들, 당신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의사의 보험 수가를 지금보다가 더 높여준다. 더 높여준다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료 의사들을 증원한다. 이런 앞에 완충작용의 일을 먼저 하고 왔는데 그냥 들여 밀어가지고 그냥 뭐 의사 안 하면 뭐 구속하겠다. 그렇게밖에 옛날에 방법밖에 없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정부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광화문 광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래서 우리는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번에 3월 1일 날 광화문에 6개 사항을 다 가입해 오는 사람은 첫째 25평 아파트 방 3개짜리 이것을 원가 주택으로 공급을 한다. 이 회원이 무서운 겁니다. 자유마을 카드 회원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짓는데 사실은 2억 5천밖에 안 들어요.
2억 5천은 국가에서 무상 대출하면 돼요. 그러면 전 국민에게 25평 아파트짜리를 하나씩 다 줄 수 있는 것이 이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생 이것만 연구한 사람이 황장수 소장님이에요. 우리하고 이제 합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종신연금입니다. 종신연금. 죽을 때까지 100만 원씩을 죽을 때까지 돈을 준다. 그리고 부부간에 가입하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세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다 합쳐놔도 유대인 공동체를 이기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제시를 하고 광화문 대회를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뭐 1919년 3.1절 대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 지나간 거 기념하면 뭐 하겠어요.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 대회를 하는 거니까 잘 아시고 지금 이 시간 방송 끝난 후에도 계속 돌리세요. 계속. 오늘 토요일이니까 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늦잠 잔 사람한테 계속 보내시고 5,300만이 오늘 이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현재 멘트하는 이것까지도 봐요. 25평짜리 아파트를 전 국민에게 원가주택으로 다 거의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드리겠다. 그리고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씩 부부간에 합하면 200만 원 6개 사항만 가입하면 3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도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3.1절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얼마 남았습니까? 오늘 며칠이요 벌써. 시간이 17일이요. 17일. 55일 남았네요. 50. 아니 3.1절 돼. 3.1절. 아, 3.1절? 네. 보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없어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이번 주 월요일 날 모든 문제가 지금 7,030명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100% 다 참석하시고 오실 때 자기가 서명 받은 거 있죠. 동네별로 서명 받은 거 7,030명 서명 받은 것을 전부 다 명단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문 앞에서 내가 직접 접수 받을 테니까 자, 한 장씩 내요. 이거 몇 명 받았어 할 테니까 오늘 오후에도 여러분 서명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모든 재앙을 다 막을 수 있도록 4.19, 5.16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광주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3월 1일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강은식 목사님이 없어졌으니까 자, 제가 그거를 제청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이제 핸드폰 꺼놓고 잠자면 안 돼. 빨리 이제 나가야 돼. 나가서 빨리 15일 남았으니까. 서명 받아야 돼. 서명. 계속 서명 받고 문자 메시지 계속 돌리고 오늘 특별히 한 방송은 5,300만이 다 볼 수 있도록 계속 보내려니까요. 지워도 유동규 얘기 들었잖아요. 누나가 넷째 누나가 보내는 거 아이씨 왜 보내고 앉아서 또 지우고 그 다음날 또 와 에이씨 또 왜 지우고 그런데 보세요. 이 의사가 돌아오잖아요. 자, 그거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감사합니다.